평생 한 번 이상은 경험한다는 허리 통증은 가장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가벼운 허리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지만 오랫동안 계속되는 통증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했죠. 진통제를 안 먹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어요. 아예 일을 못했죠. 너무 통증이 심해서. 허리랑 다리 여기 골반 쪽 통증이 심해서 걷지를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한 5분만 걸어도 의자를 찾고 누울 곳을 찾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일이 뻐근하고 좀 오래 걸으면은 허리가 아프니까 자꾸 앉고 싶고 허리 숙였다 이렇게 피는데도 좀 힘이 들었었고. 허리 디스크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고령층의 환자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할 만큼 많은 분이 겪고 있는 증상인 허리 통증은 평소에 바른 자세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동시에 적절한 치료도 같이 이루어져야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허리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한방 매선 치료에 대해 이명균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관련 질환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 및 노화, 그로 인한 척추 및 골반의 부정렬 지속 등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 질환은 대부분 생활 습관의 문제가 주된 원인이며 치료가 되더라도 생활 습관의 문제가 지속된다면 증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매선치료, 추나요법, 약침술, 한약 등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건강을 도우면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선치료란 몸속에 실을 넣어서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매선치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역사가 깊은 치료법입니다. 현재는 의료용 실을 매입해서 치료를 하고 있으며 통증 질환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가 시작되기도 전인 이른 아침, 이명균 원장의 방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직은 대중에게 생소한 한방 매선 치료의 효과를 알리기 위해 그의 연구는 끝이 없는데요. 매일 아침 환자들의 질환을 살펴보며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매선치료에 활용되는 의료용 실은 우리 몸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분해 흡수됩니다. 또한 성분이 매우 안전해서 혈액응고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질환을 유발하지 않으며 완전히 멸균되어 있어서 부작용을 남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우 안전한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허리 통증 질환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되지 않는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 자극신경통 등 다양한 질환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십견, 테니스 엘보, 무릎 퇴행성 관절염, 손목 터널 증후군 등 다양한 통증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부인과 질환, 내과 질환 등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진료 시간에 맞춰 한의원을 찾은 강태훈 씨는 심한 허리 통증으로 건축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가는 병원마다 수술을 권유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의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항상 무거운 것을 들고 이제 작업을 해서 그런지 어느 날 또 페인트 깡을 들었더니 삐끗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한번 몇 군데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게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뼈가 완전히 부쉈다 하더라고요. 진통제를 안 먹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어요. 걷는 거는 겨우 걸었죠. 매선에 대해서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와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 예, 네. 네. 원장님 덕분에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일은 어떠세요? 예, 그 아프기 전하고 이제 똑같이 작업은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일을 최대한 그대로 지속하면서 또 치료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또 기대하셨던 또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되어서 그 점이 참 다행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과거에 가장 처음 치료 시작한 당시에 보시면 사실 이제 이런 허리의 문제 때문에 이제 다른 데서는 또 뭐 수술 얘기도 들었다고 얘기도 하셨고 실제로 뭐 보실 때도 아마 그런 느낌이 드시겠지만 허리 모양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생활하는데도 불편도 상당히 많으셨고요. 예, 저희가 이제 현재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시고 계셔서 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지금은 진료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또 생활을 하시면서 또 전혀 이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예, 계속 신경을 잘 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치료 신경 써보겠습니다. 네. 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써보겠습니다. 네. 허리 통증이 심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셨습니다. 환자는 내원하시기 전에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았고 가는 곳마다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을 하게 되면 일을 지속하기 어려울까 걱정을 하고 있었고 일을 지속하면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일을 지속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외선치료, 감압치료 등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지지하는 흉배근막을 강화하여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외선치료를 2주 1회 간격으로 하였고 척추의 구조를 바르게 하여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감압치료를 매일 했습니다. 환자는 치료를 시작하고 3, 4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통증이 확연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전혀 통증이 없는 상태로 일을 하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매선치료는 우리 몸이 가진 자가 치유력을 개선하면서 통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진통 목적의 치료에 비해서 근본적인 치료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허리 통증 질환에 대해서 효과가 탁월하고 외선 치료를 통해서 얻은 효과는 장기간 지속이 가능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거의 사라진 태훈 씨는 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와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감압 치료는 척추를 바로잡고 척추 사이의 압력을 정상화하는 치료인데요. 다양한 허리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어서 매선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근력과 인대를 강화해 줄 뿐 아니라 척추와 관절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매선 치료는 내 몸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뭐 아프기 전 상태하고 똑같아요. 활동하는 것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 예전처럼 지금 작업도 지금 순조롭게 하고 있거든요. 허리 아프고 나서 뭐 산에 등산도 못 가고 운동도 못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좀 좋아하는 산에도 올라가고 좀 운동도 좀 하고 싶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병원을 찾은 한지영 씨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허리 디스크로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리 통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치료 덕분에 지금은 허리를 움직이는 건 문제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그냥 일반 병원 다니다가 근데 뭐 주사 맞고 해도 통증이 안 나아져서 엄마랑 아빠가 이제 방송을 보시고 여기 한의원 있다 해서 그렇게 오게 됐어요. 무리하는 계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후부터 이제 허리랑 다리 여기 골반 쪽 통증이 심해서
걷지를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한 5분만 걸어도 의자를 찾고 누울 곳을 찾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의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지금 거의 이제 일상생활 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프지 않고 조금 아픈 정도? 네, 그 정도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도 저희가 진료하기 전에 또 몸 상태 확인 먼저 좀 하도록 할 거고요. 네. 요즘에는 좀 다리 아프고 이런 건 좀 어떠세요?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괜찮아요. 거의 다리 네. 없어지셨고, 네. 그리고 지금은 평상시에 생활하실 때 앉아 있는 건 좀 어떠세요? 앉아 있는 것도 그때 초기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괜찮아지고 오래 네. 앉아 있을 수 있고 이제는 거진 뭐 처음에 아프기 전 상태랑 거진 비슷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제 갑자기 심하게 아파지셨을 때 이전의 몸 상태에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시네요. 이제 당시에 이렇게 좀 좌우 척추와 골반의 비대칭도 좀 있으셨고, 이제 그러면서 통증이 많이 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매선 치료 또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방 치료들을 결합해서 이제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네. 이제 현재까지 경과도 아주 좋으신데 오늘도 같이 또 치료 보면서 네. 더 여기서 허리가 좋아지실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보겠습니다. 네. 환자는 허리의 통증이 매우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내원할 당시에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받았고 허리의 심한 통증과 함께 좌측 다리로 이어지는 연관통이 매우 극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허리를 움직이기가 어렵고 앉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심한 허리 통증을 개선하여 일상생활에 빠른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요추 주변의 근력을 강화하는 매선 치료를 2주 1회 간격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증과 연관된 말초신경의 과민성을 줄일 수 있도록 레이저 침 치료를 매일 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는 치료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경과했을 때부터 통증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통증이 감소하면서 허리의 움직임도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허리의 움직임에 문제가 없고 통증도 거의 없는 상태로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앉는 것도 힘들었던 지영 씨는 매선 치료를 받으면서 움직임이 편해졌다고 하는데요. 특수침을 피부 안으로 넣었다 빼면 녹는 실은 그대로 인체 조직에 남게 되고 그 실은 다양한 치료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삽입된 실이 녹는 동안 계속 침을 꼽고 다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속적인 자극은 통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한다고 하네요. 매선 치료는 증상에 따라서 다르지만 1, 2주 간격으로 총 5회에서 10회 정도 시술을 합니다. 증상 및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치료 기간, 치료 간격, 시술 시 사용되는 매선의 개수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함께 다리 통증이 있을 때는 매선 치료와 침 치료를 함께 진행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레이저 침 치료가 진행됩니다. 이제 허리 통증과 연관된 말초 신경 중에 하나인 상둔피 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레이저 침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치료할 때는 특별히 아프거나 또는 뜨겁거나 그런 느낌이 들진 않으시죠? 네, 아무 느낌이 없으신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오래된 통증 질환은 대부분 해당 부위와 연관된 말초신경이 과민해져 있어 레이저 침 치료를 통해 말초신경의 과민성을 줄여줌으로써 통증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행도 지금 거의 못 가고 그냥 진짜 일 다닐 때는 일집 병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운동도 조금 하고 그리고 더 괜찮아지면 이제 해외여행도 조금 풀렸으니까 해외여행도 좀 가고 싶고 일상생활에서 제가 조금 자세를 이제 뭐 이렇게 이쪽 다리를 여기 밑에 깔고 앉는다거나 짝다리를 짚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생활 방식들을 제가 조금 많이 해왔었는데 조금 그런 생활 방식들을 개선하셔가지고 이제 안 아플 수 있도록 예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포항에서 일하는 장공열 씨는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한의원을 찾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모습이지만 처음 한의원을 찾았을 때는 혼자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2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허리 통증. 지금은 어떨까요? 허리 통증이 좀 심한 편이었었고 오른쪽 다리가 좀 힘이 좀 덜 들어가서 걷기가 조금 걷는데도 약간 불편함을 느끼고 우연히 이 매선 치료라는 거를 보게 됐어요. 보면서 그래서 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 병원을 방문하게 됐죠. 병원을 많이 다녔죠. 다니는 병원마다 가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는 허리가 이 정도 통증은 없을 것이다. 뭐 특별히 치료해 줄 게 없다. 근데 나는 굉장히 아픈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일이 뻐근하고 좀 오래 걸으면은 허리가 아프니까 자꾸 앉고 싶고 허리 숙였다 이렇게 피는데도 좀 힘이 들었었고 그런 증상이 좀 많이 사실 불편했었죠.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뭐 원장님 덕분에 좀 허리가 편해져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네. 표정도 많이 좋아지셨고 예. 원래 사실 허리가 참 안 좋으셨었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협착도 좀 많이 있는 상태셨고요. 이 협착증 때문에 이게 오른쪽 다리에 이제 문제를 많이 줘서 이제 걷기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제 처음에는 오른쪽 다리가 많이 저리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시리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뭐 지금은 걷는 것도 차이가 이제 많이 나시고 또 제자리 뛰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셨다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참 이제 다행스럽습니다. 네. 이제 매선 치료, 추나요법, 약침 치료 항상 진료 받으리던 내용들로서 치료를 또 잘 신경 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네, 환자는 20년 이상 겪어온 심한 허리 통증과 다리의 무력감이 주된 증상이었습니다. 내원할 당시에는 자가보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오른쪽 다리를 끌면서 겨우 걷고 있었습니다. 매선 치료를 2주 1회 간격으로 하여 요추 골반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자가 치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척추 및 골반의 구조를 바르게 하여 통증을 줄일 수 있도록 추나요법을 매일 했습니다. 또한 통증 감소에 효과가 좋은 자아거 약침술을 매일 했습니다. 환자는 치료를 시작하고 2에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통증이 좋아지고 보행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보행이 많이 좋아져서 제자리 뛰기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운전도 하고 일을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척추, 관절, 근육, 근막 등 우리 몸의 구조물을 손으로 직접 교정하는 한의학적 치료법인데요. 직접적으로 교정을 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 공열 씨는 허리 통증으로 운전도 매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추나 치료를 받고 허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치료는 매선 치료인데요. 허리와 골반, 다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꾸준히 매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열 씨가 받는 치료는 자하거 약침술인데요. 자하거는 태반 성분을 활용하는 인체 친화적인 약침이라고 합니다. 항염증, 상처 치유 등의 효능과 함께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매선 치료와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를 결합하여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 매선 치료와 추나요법, 약침술 등의 치료를 병행해서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추나요법은 척추의 구조를 바르게 하면서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약침술 또한 통증 완화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자가 치유력을 높이고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매선 치료를 병행해서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허리의 통증이 대부분 호전되었고 보행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활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치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진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동안 운전이 어려웠던 공열 씨가 자연스럽게 차에 탑니다.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이제는 운전하는 게 힘들지 않은데요.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에 일하는 것도 즐겁기만 합니다. 예, 앞으로 좀 몸이 나아지면은 얼굴도 좀 밝은 얼굴로 살고 집사람이랑 애들한테도 좀 잘해주고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그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핵심은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좌식 생활이 많은 현대인들은 의자에 앉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허벅지 윗면이 지면과 수평이 되는 정도의 높이가 적당하고 또한 허리를 편안하게 등받이에 기댄 자세가 좋으며 이때 허리의 각도는 100도 전후가 좋습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장 적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거나 또는 목을 앞쪽으로 향하게 해서 경추와 요추를 굴곡된 자세로 앉는 것은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서 있는 자세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흡연, 음주, 수면 부족 등도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흡연은 니코틴이 추간판 주변의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추간판의 영양 공급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음주 또한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추간판의 영양 공급 장애 및 근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이때 발생하는 염증은 요통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서 몸이 과도하게 긴장된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서 근육이 굳어지고 탄력이 저하되면서 요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 역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는 직접적으로 추간판에 부담을 줍니다. 오래된 만성 허리 통증 질환은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잘 되지 않고, 치료가 되더라도 호전된 상태에 지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여러 요인이 통증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통증 질환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근본은 통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몸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진통 치료가 아닌 몸을 도우면서 통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는 진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관심사는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사는 것이 됐을 정도로 건강은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건강한 삶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에 바로 응답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지 않을까요?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롱부츠나 어그부츠를 자주 신게 되는데요. 외형적으로는 멋져 보이지만 부츠는 다른 신발에 비해 무겁기도 하고 발목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아리 전체를 조이기 때문에 근육과 발가락 뼈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며 발 앞쪽에 하중이 집중되고 앞볼이 좁아지는 등 발의 변형을 일으켜 무지 외반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통증 때문에 신발을 마음대로 못 신는 거고요. 그리고 오래 걸을 수도 없고 오래 서 있을 수도 없고. 제 신발이 많이 부딪히니까 무릎이나 신경 타고 올라서 허벅지 쪽으로도 이제 많이 아르고 아프죠. 제일 힘든 거는 신발을 신는데 되게 힘들었고. 우리의 신체에서 체중을 견디는 부위인 발. 발에 가해지는 하중의 60%는 엄지발가락에 실리고 특히 엄지발가락은 변형이 쉽게 일어나 큰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엄지발가락이 휘고 변형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는 것이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무지외반증과 그 치료법인 최소침습 교정술의 모든 것을 정동우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종무지외반, 버선발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주로 이제 첫 번째 발등뼈 중족골이 내측으로 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엄지발가락 바로 내측 부위가 도드라지기 시작하고요. 엄지발가락은 오히려 외측으로 휘면서 이제 외반이라고 표현을 하는 무지외반증 변형이 딱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원인은 선천적인 요인도 있고 후천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선천적인 요인은 평발이라든지 아니면 관절이 타고난 게 너무 유연한 사람, 또 그리고 가족 중에 이제 무지외반증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후천적인 요인은 다친다든지 아니면은 하이힐과 같이 어떤 발볼이 좁은 신발을 오랫동안 신는다든지 하는 어떤 직업적인 요소, 생활 습관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작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무지외반증이 생기면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출되고 튀어나온 부위가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이제 휘기 시작하면서 체중의 축이 첫 번째 엄지발가락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발바닥 앞쪽에 굳은 살이 많이 배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이나 세 번째 발가락을 밀게 되면서 발가락이 휘고 거기에서 또 굳은 살이 생기면서 통증을 느끼는 것들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무지외반증은 이제 변형이 주증상이기 때문에 크게 변형을 고치는 근치적인 어떤 수술적 치료와 내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제 보존적 치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의 정도가 심하고 계속해서 불편감이 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로 가게 되지만, 우선적으로 압박을 받는 부분들을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발볼이 넓은 신발을 신는 어떤 생활 습관의 교정,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후에는 이제 염증이 좀 순간적으로 좀 심하고 아플 때는 약을 좀 쓴다든지, 필요하면 충격파나 주사 치료를 좀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통증을 조절해 볼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발가락 스트레칭이라든지 어떤 운동을 통해서 좀 편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실패하는 경우, 너무 아픈 사람들은 이제 결국 수술적 치료를 택하게 되고, 발등뼈를 제 위치로 돌리기 위해서 가장 흔히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졸골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졸골술도 이제 개방적 술식을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조금 더 개선시켜서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하기 위한 최소침습 수술이 있습니다. 여유로운 주말 오전, 한가로운 도로의 모습과는 달리 병원 대기실은 북적이고 있는데요. 노미자 씨도 쉬는 날을 이용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일해서인지 작년까지만 해도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발이 아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힘들었던 그녀가 이렇게 편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합니다. 하기 전에 이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신발을 마음대로 못 신는 거고요. 그리고 오래 걸을 수도 없고 오래 서 있을 수도 없고, 통증 때문에 그게 제일 불편해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저는 힐을 전혀 안 신었어요. 한 번도 신어본 일이 없어요, 힐을. 그러니까 전 항상 편한 신발을 신었는데도 그냥 유전적인 건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노미자님. 네. 요즘 잘 지내셨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술하신 지가 날짜로 치면은 저희가 3달 조금 넘었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오늘 찍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렇게 발이 휘어져 있던 거는 일자로 이렇게 잘 펴졌고요. 그리고 졸골을 해서 저희가 옮겨놨던 이 부위도 거의 다 붙어졌어요. 오른쪽도 지금 봤을 때 거의 다 붙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이 좀 지나고 나면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절골을 했던 부위가 다 유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어떤 금속을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싶은
것들? 수술하고 나서 뭐 네. 재활 치료가 따로 있나요? 핀 뽑는 수술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로 그냥 다 복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안쪽에 다 완성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제거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딱히 뭐 더 이상의 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그냥 다시 바로 생활하실 거 하시고 우리가 이제 뽑고 나면 그 상처가 좀 좋아지는 기간 한 2주 정도 그 기간 동안만 좀 조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미자 환자분은 처음 오셨을 때 발가락이 휘면서 돌출되는 부위 쪽의 통증을 계속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증의 강도에 따라서 이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환자분은 그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고 계속 불편하셨기 때문에 수술적 교정을 이제 생각을 하고 오셨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이런 채소 침습 수술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조금 알고 오셨던 분이십니다. 무지 외반증은 발가락 모양, 굳은 살 등을 통해 진단하게 됩니다. 무지 외반증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검사가 필요한데요. 이를 통해 뼈와 뼈가 이루는 각도, 관절의 변형과 염증, 운동 범위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무지외반증 변형은 사실 특징적인 형태가 보이죠. 가장 크게 봤을 때 외형적으로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픈 부위를 신체 진찰을 통해서 알게 되죠.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부분이 돌출된 부분이가 주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발바닥에 굳은 살 부위가 아픈 건지 아니면 인접된 발가락의 변형이 문제가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철저한 문진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 문진을 통해서 이 부위를 교정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판단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무지외반증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면 추가적으로 이제 MRI 검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족저압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연관 질환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한 번 더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각도가 어느 정도 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무지외반증의 단계를 정하게 되고 이 단계에 따라서 어떤 수술법이 가장 적합한지까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노미자 환자분은 처음 오셨을 때 찍었던 사진이 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각도로 봤을 때는 한 2단계 정도의 무지외반증 변화가 있습니다. 단계가 2단계 정도이면서 주로 튀어난 내측 부위가 도드라지면서 불편해 하셨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변화 정도가 많이 크지가 않아서 채소 침습 수술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수술을 하고 한 4개월이 넘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돌출돼 있던 우리 중족골 부분들을 절구를 해서 내측으로 해서 외측으로 이렇게 전이를 시켰고요. 이제 외측으로 전이시킨 이 뼈를 고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변형을 교정했던 부분들이 뼈가 다 자라 들어오면서 일자로 잘 만들어진 발의 뼈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유압은 다 완성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핀을 뽑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저는 지금은 하루 종일 12시간 서 있어도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많이 걸어도 아프지가 않아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근데 신발을 전에는 운동화나 뭐 다나 이런 종류로밖에 못 신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 높은 신발도 신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모두가 여유로운 점심을 즐길 시간. 오늘 수술을 앞둔 박미진 씨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거제도에서 이곳 부산까지 수술하기 위해 왔는데요.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 후회는 없지만 불안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나 봅니다. 신발 신고 다닐 때도 이제 신발에 많이 부딪히니까 신발 모형도 그렇고 그다음에 많이 아리고 굳은 살 같은 것도 많이 불기고요. 무릎이나 신경 타고 올라서 허벅지 쪽으로도 이제 많이 아리고 아프죠. 바로 뒤지지를 못하고 아프니까 그러니까 발가락 쪽에 관절 쪽에 뼈가 아프거든요. 다이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니까 몸이 자꾸 이렇게 기울어지고 그런 증세도 있었어요. 저는 외지에 있다가 관내 병원도 갔었었는데 옛날식으로 절개 수술 권하셔가지고 그거는 회복력도 많이 늦고 재활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여기 와서 수술해서 추천받아서 왔어요. 주위 분들 보니까 회복력도 빠르고 또 친구 보니까 또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에 신발 조금 편하게 더 신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솔직히 이번 여름이 기대가 되긴 하죠.
박미진 씨 회진을 온 정동우 원장. 수술을 앞둔 환자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오늘 수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오늘 이제 수술을 하실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발가락이 결국 튀어나오고 휘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수술의 목적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발가락을 일자로 펴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서 통증도 같이 좋아질 수 있게 그렇게 할 거고요. 이제 채소 침습 수술을 할 거예요. 채소 침습 수술은 이쪽 부분을 다 째지 않고 한 0.3cm 정도 되는 구멍을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정도 내가지고 일자의 발과 통증 없게 일단 그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수술은 금방 끝납니다. 잘 걸어서 퇴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박미진 환자분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발가락이 휘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이제 돌출된 부분에서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셨고요. 발가락이 이제 휘다 보니까 나머지 발가락도 계속 바깥쪽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왼쪽 편하고 이제 오른쪽 편인데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단계가 조금 차이는 납니다. 왼쪽 편은 한 2단계 정도의 변형이 있다 그러면은 오른쪽은 이제 3단계에 접어든 변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이기 때문에 보통은 개방석 수술식을 통해서 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채소 침습 수술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더 기술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엔 3단계 변형이 좀 오더라도 채소 침습 수술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지해반증의 수술적 기준은 결국 내가 얼마만큼 불편한 겁니다. 발가락이 아무리 휘어도 내가 불편감이 없으면 치료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시장이나 이런 데 할머니들 보시면 발가락 엄청 많이 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 아프게 잘 쓰십니다. 그런 분들을 잡고 수술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발가락이 휘면서 튀어나온 부위가 너무 아프거나 굳은 살이 베겨서 내가 걸을 때 계속 베긴다든지 발가락이 올라탄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불편감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수술실로 이동하는 미진 씨. 정동우 원장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는지 긴장된 얼굴이 조금은 밝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힘든 시간 다 잊고 이제는 원하는 신발 신고 마음껏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무지해반증 교정 수술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채소 침습 수술, 흔히 미카라고 불리는 수술을 할 겁니다. 기존의 절개 수술보다는 0.3cm 정도 되는 절개를 여러 개를 이용해 가지고 절골을 해서 모양을 다시 교정하는 수술을 할 겁니다. 수술 전 다시 한번 수술 부위를 살펴보는 정동우 원장. 꼼꼼하게 수술 계획을 세우고 드디어 수술이 시작됩니다. 실시간 방사선 영상 장치를 보면서 특수 기계를 넣어 세밀하게 절골하고 뼈를 제자리로 배치하고 돌출된 뼈를 다듬는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특수한 나사로 고정하게 되면 모든 수술은 끝이 납니다. 최소 침습 교정술은 작은 절개로 치료하기 때문에 뼈나 인대 등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환자의 회복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요. 저희가 의도했던 것만큼 교정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괜찮을 것 같고요. 당장 내일부터 걷거나 가벼운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지장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재활은 특별하게 많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수술하고 하루 차에부터 걷기 시작하고요. 한 4주쯤부터서는 이제 오른쪽 발 수술하셨다면 운전이 가능하고, 수술하고 6주째까지는 수술 후에 신는 신발을 좀 신고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후부터는 특별하게 활동에 제한 없이 운동화 신으시면 되고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면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하시고 싶은 스포츠 활동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다음 날 미진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어제보다 훨씬 안정돼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미진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그래서 이거 엑스레이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발가락이 벌어지고 휘어져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절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기를 뼈를 살짝 부러뜨리고 안쪽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발가락도 일자로 이런 식으로 잘 교정이 됐어요. 아주 잘 끝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상처는 거의 별로 없죠. 네. 이쪽에 하나, 둘, 네. 세 개, 네 개, 5개 정도 이렇게 저희가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고 그 흉도 나중에 상처 크기가 작은 만큼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되실 거예요. 이제 저희가 나중에는 발가락의 모양이나 부종을 빼기 위해서 저희 압착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제 소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실밥을 다 풀고 나서도 혼자서 이제 발가락의 모양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한 6주 정도 요거는 잘 이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보통 이제 수술 부위가 앞쪽이기 때문에 걸으실 때 발을 이제 앞쪽에 체중을 딛게 되면 아무래도 교정했던 부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보통 이런 특수한 신발을 신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휘지가 않기 때문에 발을 걸을 때 보행할 때 이쪽에 힘이 좀 덜 실리게 하게 되고 조금 주의하실 점은 걸으실 때는 뒤꿈치 수술을 하시지 않은 뒤꿈치랑 바깥쪽에 체중을 좀 딛고 걷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발은 한 6주 정도 착용을 하실 겁니다. 후부터는 이제 운동화 착용하고부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무지 외반증 수술 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올바른 신발 선택이라고 합니다. 걸을 때 발바닥이 받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발바닥을 지지해주는 신발이 좋다고 하네요. 수술 다음 날이지만 열심히 걷는 연습을 하는 미진 씨. 멋진 신발을 신고 행복해하는 그녀의 모습 기대해 봅니다.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신발 원하는 거 좀 편하게 마음대로 신고 싶고 운동하는 거 구애받지 않고 많이 뛰어다니면서 운동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바쁜 일상이지만 진료는 빠지지 않는다는 강말순 씨는 무지 외반증 수술 후 고정 나사까지 모두 제거해 모든 걱정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수술하기 1년 전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 서울까지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기억들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요즘 참 행복합니다. 제가 식당을 하니까 좀 어느 정도 서가 있으면 발목부터 허리 통증하고 피로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든 거는 신발을 신는데 되게 힘들었고 구두는 이렇게 딱딱하니까 아예 그 엄지발가락에 튀어나와서 아예 못 신었고 운동화도 이게 좁은 거는 작은 거는 힘들어서 못 신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한 2, 3년 전부터 차차 진행이 되어 가는 거 눈으로 맞이돼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통증이 오면서 아픈 거는 1년 되게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벌써 이제 수술하신 지가 이제 딱 1년 됐어요. 예. 이제 22년 1월 달에 이제 수술을 하셨었고요. 예. 지금 그때 그 수술 사진을 보시면 튀어나와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처럼 아주 바르게 교정이 잘 돼 있고 없었던 부위의 뼈들도 충분히 다 생겨서 이제는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지 외반증 수술하고 시고 이제 구두까지 신으셨어요. 예, 구두 신고 하는 거는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괜찮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구두를 신을 수 있는데 이제 1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뭐 구두 신고 하시는 거는 괜찮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좀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발을 보시면 발가락은 지금처럼 아주 일자로 잘 펴져 예.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발가락에 이제 절개를 했던 흉터도 거의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기존의 수술이었으면 이렇게 쭉 길게 쬐을 건데 예. 최우점 수술을 했기 때문에 딱 구멍만 몇 개 이제 딱 흉터가 조금 옅게 남아 있습니다. 발가락 움직이고 하시는 각도도 아주 좋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는 뭐 사실 생활에 제약 전혀 없이 예, 쓰시고 맞습니다. 싶은 만큼 쓰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는 1년이 딱 지났고 쓰시는 거 다 잘 쓰시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예. 병원에 오실 일은 없을 거예요. 예. 앞으로는 잘 하시고 싶은 운동 많이 하시고 예. 저희는 또 다음에 혹시나 불편한 거 생기면 한번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원수님도 이제 발가락이 휘면서 통증이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신발 신는 게 많이 불편하고 운동을 하는데 제한도 많이 생기고 하셔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채소 침습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일단 내원을 하셨고요. 환자분하고 충분한 상의 후에 채소 침습 수술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발등뼈가 두 번째 발등뼈에 비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엄지발가락이 위에 일자로 있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죠. 왼쪽이 수술하신 지 1년째 되는 사진이에요. 지금 보시면 발가락과 벌어져 있던 부분들은 이렇게 좁아져 있고 발가락은 일자로 잘 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절골했던 부위는 아주 탄탄하게 뼈가 잘 붙어졌습니다. 개방적 수술하고 채소 침습 수술이든 대원칙은 똑같습니다. 뼈를 안쪽으로 모아줘서 간격을 좁혀준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절골이 필요한데 예전의 방법들은 다 피부를 절개를 하고 골막을 다 벗겨난 다음에 이제 절골을 하고 이동을 시킨 다음 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채소 침습 수술은 이제 그 과정상에서 구멍을 한 0.3cm 정도 되는 거를 몇 개를 뚫어 가지고 절골을 하고 전이를 시킨 다음 고정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는 통증이 많이 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 침습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덜 아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이 훨씬 더 빨리 끝난다라는 것들. 그리고 외향적으로 봤을 때 가장 보기 싫은 것들 중에 하나가 수술 흉터인데 흉터의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옅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났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은 말순 씨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예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구두를 신고 힘차게 걸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당당한 모습으로 하루하루가 이렇게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희 남편과 우리 애들이 너무 기뻐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다가 수술한 발 모양을 보고 엄마 완전 일자가 됐네 하면서 항상 신기해가지고 막 자꾸 보자 그러고 그래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해요. 이 수술이 잘 돼서. 뭐 신발에 구애 안 받고 모든 신발을 어떤 신발도 다 신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보통 무지해반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의 교정이에요. 좁은 신발을 신거나 이제 하이힐을 신거나 하면서 이제 발의 변형들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신발 교정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좀 거둘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발가락을 오므렸다 편다든지 손가락을처럼 이렇게 좌우로 벌렸다 오므린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근육과 관절을 좀 스트레칭 해주면 아무래도 통증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발은 이제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죠. 사실 정형외과 영역에 있어서 족부 질환은 사태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서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족부 질환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발이 안 좋고 하면 이게 단순히 발의 문제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인적관절이 무릎, 고관절 올라가서는 이제 척추 질환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이 안 좋을 때 더 질병을 키우지 말고 미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경제 수준과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발 건강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발을 어떻게 관리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지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부터 우리의 소중한 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